2009년 10월 10일 새벽 5시경 서울 면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 지하방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소방에 의해서 15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서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었던 49살 김여인과 19살 정양 모녀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 3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버지는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버지는 화를 면했습니다. 또한 이 집에 아들 이군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이때 딱 강원도 펜션으로 놀러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집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휘발유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다 급히 벗어던진 걸로 보이는 옷과 신발까지. 이 옷과 신발은 사망한 피해자의 것도 아들이나 아버지의 것도 아니라는데 그럼 이건 누구 거야? 아니 뭐 가스 유출이나 전기 이런 거면 사고일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휘발유에 옷까지 이상하잖아요. 경찰은 고의로 낸 방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맨 처음에 집에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 사망한 두 사람한테 보험금이 많이 들어져 있었나?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나 혹은 아들 이군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보험금 조사 결과 뭐 딱히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 아버지와 아들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아들 이군은 본인 여자친구와 강원도로 여행가 있었어요. 아들 이군은 자기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보세요, 여행 가서 찍은 거예요. 그렇게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건데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인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헬멧을 쓰고 점퍼에 슬리퍼를 신은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쓱 나타납니다. 문제의 다세대 주택 앞을 얼쩡거려요. 그러더니 그 집 대문 앞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해당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남자가 들어갈 때는 점퍼에다가 슬리퍼에 다 신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몇 분 뒤 이 남자가 다시 나오는데 옷이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반팔에 맨발로 나와요. 그것도 허겁지겁 급하게. 그리곤 자기가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달아납니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이 남자가 나가고 얼마 안 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강력한 용의자. 경찰은 바로 그 해당 지역의 CCTV를 다 돌려 확인하면서 당시 남자가 어디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용의자를 딱 검거했는데 웬걸 15살 어린 남자 소년인 거예요. 그것도 같은 동네에 사는 15살.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년은 왜 남의 집에 불을 지른 걸까요? 왜? 이 어린 소년 김군이 하나하나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김군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요 경악을 했습니다. 아까 아들 이군이 분명히 경찰한테 자기 알리바이 있다, 당시 여자친구와 강원도 펜션에 있었다, 미니홈피에 그때 찍은 사진 다 올라가 있다, 봐라, 집에 들어가는 사람 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던 김군이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인 이군과 친구인 거예요. 피해자의 아들 이군은 17살, 방화한 김군은 15살, 선후배 사이. 이 김군 말로는 이군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군이 자기 집에 몇 시에 가서 불 지르라고 시켜서
집 열쇠가 우유 주머니에 있을 거라는 것도, 휘발유를 가져가라는 것도 다 이군이 알려준 거였다고요. 전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그날 그렇게 집안에 몰래 들어가서 휘발유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생각보다 빨리 옮겨 붙더라고요. 바로 제 옷에 옮겨 붙어가지고 제가 놀래서 급하게 옷을 다 벗고 집을 나왔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들 이군이 자기 엄마, 누나,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는 다행히도 출장 가서 산 거지, 아빠까지 집에 있었으면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결국 엄마와 누나는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자기 가족이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달라 했던 걸까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와, 범행의 이유가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힙니다. 이 식구가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건 당시도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원짜리 반 지하방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강식품을 파셨고, 어머니는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 이군이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큰일 났어. 살림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어. 보통 아들이면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거나, 어떡하지? 나라도 일을 해서 집안에 좀 보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갈 텐데, 이 아들 이군은 달랐습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뭐야, 우리 집에 보험이 있었어? 그럼 나 그 보험금 타서 좀 잘 살아봐야겠다. 강남 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우선 보험금이 얼마지? 살짝 떠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다네. 그 돈이면 딱이다. 우선 보험금 타려면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 누나, 아버지 모두 다 없어야지 내가 그 1억을 다 탈 수 있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보험금 낼 형편도 안 된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아들은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타먹을, 싹 다 죽여서 그 보험금 내가 혼자 다 가진 다음에 강남 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군은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던 걸까요? 이 이군은요,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1등도 많이 하고 기대가 많았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런 운동 선수들은 몸이 중요하잖아요. 운동하다가 이군이 인대를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육상 선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군의 평소 성격이요, 정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대요. 악바리도 있고 경쟁의식도 심하고 자존심도 엄청 세고, 이런 성격의 운동선수가 딱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빠그러졌잖아요. 운동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심적으로 좀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친구들은 좋은 운동화에 좋은 옷을 입고 학교에 왔네? 난 지금 운동도 못하고 집도 어렵고 다 안 좋은데. 짜증나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들이 좋은 운동화나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걸 몰래 훔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딱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게 다 빠그러지는 상황에서 엄마가 보험금 낼 돈도 없네 라고 말을 하니,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난 지금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집도 싫고 못 사는 부모님도 싫고 다 싫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강남 가서 좋은 옷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멋지게 살 거야. 나 혼자. 그러려면 저 보험금을 내가 다 가져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이군이요, 17살이었어요. 17살이 자기 그때 여자친구와 강원도 펜션에 있었다면서 경찰한테 천연덕스럽게 미니홈피 사진을 보여주고 억울하다 연기하고 알리바이 다 세우고 보험금 타겠다면서 자기 가족 다 죽이겠다면서
자기보다 어린 15살 후배한테 청부까지 하고 보통 소년이 아닙니다. 이군은요 실제로 김군한테 방화를 시킬 때 자기 집 구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서 야, 잘 봐. 현관 딱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 여기가 누나방, 여기가 거실이야. 집 구조 잘 봐놔. 언제 불 지르고 어떤 방법으로 저질러. 알겠지? 아, 그리고 내가 새벽에 많이 집에 들어갔거든? 그때마다 내가 화장실에 들락달락 거리는 게 내 습관이야. 그러니까 너도 불 지르기 전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어. 그러면 아빠, 엄마 혹은 누나가 아, 동생, 아들이 왔나 보네 하고 크게 안 쳐다보고 그냥 계속 잘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불 지르면 돼.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아들 이군은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 경찰 아저씨,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기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려고 덤탱이 씌우려고 엄마, 아빠, 누나, 가족에게 전혀 정이나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걸까요? 심지어 이 이군은요 김군한테 방화를 시키면서 자기는 아버지도 같이 집에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군은 애초부터 가족을 다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이군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덩치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만약 아빠가 불이 난 걸 보고 살아서 나오면 어떡하지? 아빠 출장 간지 모르고 아빠 살아서 나올까봐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군은 이때 김군한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혹시 방에서 깨어나면 네가 그때 흉기 들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까지 죽여버려. 와, 결론은 이 아버지 사셨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으셨을까요? 진짜 우리 아들이 이런 거야? 아들이 아내, 내 딸에 나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고? 사건 당시 김군은요 휘발유를 가져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휘발유도 이 이군이 근처 오토바이 훔쳐다가 구해준 거였다고 해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가족들 다 죽일 그 생각 하나로 이렇게 다 시켜놓고 자기는 딱 그때 여자친구와 놀러가서 사진 다 찍고 일부러 미니홈피에 다 올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와, 아니 아들 이군은 말할 것도 없이 이상하고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한다고 죽이라고 한다고 알겠다고 실행에 옮긴 김군도 이상합니다. 이 아들 이군은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질러줄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후배들한테 몇 번 자기 집에 불을 질러달라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3명 정도가 먼저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반응이 정상이죠. 결국 이군이 끌어들인 사람은 동네 후배인 15살 김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군도 집에 불질러서 가족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 이군이 야, 보험금 타면 너한테도 돈 조금 나눠줄게 라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보험금 나오면 너 톡톡히 챙겨주겠다니까. 만약에 네가 안 하잖아? 그럼 형 화낸다. 니네 할머니 형이 확 가서 죽여버릴 거야. 경찰은 선배 오피스텔에 숨어있는 이군을 11월 7일 바로 체포했습니다. 이 이군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범행 너무 후회합니다. 가 아닌 가족이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너무 충동적으로 생각했었나 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제3자인 것처럼 남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전혀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 아저씨 저 통닭 먹고 싶은데 탕수육도 좀 시켜주세요. 거기다가 자기가 말한 거를 경찰이 쭉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조서를 자기가 싹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판사님이 이 조서 보면 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웃으면서. 와, 가족을 다 죽이고 이분이 탈 수 있는 보험금은 1억 정도였습니다. 17살이었던 이분에게 1억은 큰 돈이었을 거예요. 큰 돈이죠. 하지만 그 1억 때문에, 고작 그 1억 때문에 자기 가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였다는 게,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몰며 멋지게 살고 싶었다. 강남은 1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이 이구는요, 본인이 범행하고 직후에 자기가 죽인 어머니와 누나 장례식에서 태연히 상주 노릇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척, 슬픈 척 연기하면서. 이 이군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도 이해해줘야 한다, 이렇게는 또 볼 수 없는 거니까. 어찌 됐든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건 맞고, 이군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모두 이군처럼 행동하진 않거든요.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재판에 넘겨진 15살 김군과 17살 이군. 먼저 직접 불을 지른 15살 김군은요, 미성년자임에도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에 구속이 됐으니 이번 연도 2022년 말에 나오겠죠. 그리고 주범인 17살 이군은 자세한 형량은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김군이 13년형을 받았으니 최소 13년이나 아니면 김군과 같이 13년 혹은 13년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뿐인데, 만약 13년을 받았다면 김군과 함께 2022년 이번 연도 말에 나오겠죠. 와, 정말 준비하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맞아? 두 눈을 의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이 정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충격적인 2009년도에 벌어졌었던 한 일가족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